8분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뭐 어차피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들어오실 거를 기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서, 예, 오늘은 그 진행 순서는 그 처음에 그 오늘 이제 라이브 주제는 공개 코칭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한 분을 모시고 공개 코칭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창업 준비를 하시는데 마케팅 어, 설계를 한번 같이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관련돼서 뭐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 한번 그 안 써보신 분들은 마케팅 캔버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지, 마케팅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나와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도 좀 켜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냥 그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예. 지금 대표님 현재 하시는 일하고, 예, 지금 그 오늘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패션 6년 경력으로 예, 일을 했고, 한 경험이 있고요. 회사 쪽을요. 예. 네, 의류 패션 디자인으로 했고, 음,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데, 음, 준비하는 창업이, 저랑 좀 관련이 좀 먼 거예요. 네, 제가 뭐 주변에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말씀드리자면은 기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음, 재사용 가능한 택배 봉투를 제공하고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찾아보니까 일단 이게 유럽에는 특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음, 그 수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랑,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을 상대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그 음, 전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음. 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을 당장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나? 네네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네. 소자본으로 뭐 SNS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뭐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 컨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이 택배 봉투를 하려고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계기는 제가 이제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네, 등산 요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전공을 살리자고 하면은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네, 그 제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투입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음, 조금 작은 그런 걸로 파생을 해서 이렇게 캠핑이나 등산에 필요한 소품들을 담는 다양한 백들이 있어요. 트래블백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네, 환경적인 거랑 접해서 음, 이런 게 조금 더 사업성이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재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좋은 택배 박스가, 택배 봉투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박스가 아니라. 봉투가 이제 보냉백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우리에게 리턴하지 않고 이제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컨택하고 싶은 브랜드들도 좀 등산이나 아웃도어 브랜드한테 먼저 좀 하고 싶다? 네. 우선이나 그러면 재사용 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이 기업 대상으로 한다면 이 기업의 네. 소비자들이 자기가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재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같은 거네. 저기 백화점에서 나눠주는 쇼핑백 같은 거. 그런 어, 개념. 네. 근데 온라인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네, 왜냐면 시키면은 쿠팡 같은 것만 봐도 비닐 같은 게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대체하고 싶어서 이제 만약에 온라인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뭐 옵션에 리유저블 택배 뭐 패키징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네. 해서 이제 저랑 협력하는 브랜드가 거기에 싸서 보내주고 이제 거기 동봉된 뭐 착불된 우편이나 리턴 어드레스가 있으면 이제 그게 저쪽으로 와서 제가 관리를 해서 세척해서 다시 납품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회수를 해요? 대표님이?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막 픽업 스테이션을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리턴을 하던 아니면 동봉된 리턴 그런 어드레스랑 우표로 네. 보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이제 관리를 해서 다시 제 고객사인 기업 브랜드한테 납품하는. 음, 네.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풋내기인데 너무 대단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시작하려면, 일단 이게 되는지, 이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걸 작게 시작을 한다면, 네. 뭐 브랜드 기업까지 안 가더라도, 네. 이런 택배 봉투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네. 그죠? 네. 어. 그러면 고객은 기업이 되겠네요. 네. 뭐 작은 브랜드. 작은 브랜드든 어쨌든 브랜드들이 네.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 맞아요. 보낸 사람들이 다 고객이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대상이면 이게 마케팅 개념이 사라져요. 네. 예, 왜냐하면 그건 영업으로 붙어가지고 일종의 하청업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작은 기업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볼 만하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결국은 이제 지금 창업을 한다는 건 마케팅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시스템이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주고 돈을 받는다. 요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요게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뱅글뱅글 돌면 되는 거고, 요게, 크게 보면, 이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랬죠? 제가 이론 강의 들으셨죠?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생산 시스템이고, 이게 고객 시스템이고, 이게 수익 시스템이고, 요 세 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생산 시스템도 사실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 예. 그리고 고객 시스템도 세팅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순서를 고객 시스템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세팅을 해서 돌리면서 얘를 샘플로 돌려보고,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생산 쪽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택배 봉투를 샘플로는 만드실 수 있나요?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테스팅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요 고객 시스템이 제가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요 마케팅 시스템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설계를 오늘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서 돌리면 될지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 그죠? 네. 그걸 한번 해보죠. 음, 그러면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오신 거 다 아시는 분이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설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그러면 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자, 재사용 제품이 재사용 택배 봉투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구매할 예상 고객을 한 3명 정도 이제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대표님이 아시는 분 중에 이거를 구매할 것 같은 예상 고객 3명만 이름을 불러주실래요? 사실 브랜드를 하는 분은 아니,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거 살 사람, 음,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일단 저랑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은 안 돼. 안 돼요. 예. 제 친구가 제로 웨이스트 같은데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네. 그, 살려고 하는 그 브랜드의 물건이 물론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재사용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점이 돼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쪽 말고 고객 쪽이에요. 고객은 그, 회사 중에 이걸 살 것 같은 사람. 이걸 살 것 같은 사람은 환경 실천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들. 자, 네. 근데 어, 실,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거를 살 사람 3명 정도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음, 실질적으로. 만나봤어요. 음, 만나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죠.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 이거 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뭐 시장 조사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봉투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적어도 3명은 만나봐야 돼. 음, 3명은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예. 네.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3명을 못 찾겠어. 그럼 그 사업 하면 안 돼. 네. 예. 그거는 지금 내가 당장 팔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네. 그죠? 내 주변에도 없어. 그러면 이거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봐야 돼. 음, 예. 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게 되면 여기는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이 구조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그 마케팅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하는데 어, 그 지금 현재 이게 요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게 요게 이제 깔때기 모델이고 요 뒤에 게 붙으면 엔진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깔때기 모델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우리가 식당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식당 같은 경우에 가장 전통적인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식당 한다
식당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상권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상권을 하나 찾아서 거기 목 좋은 데다가 매장 내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사실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무조건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퇴직하고 뭐 치킨집 한다고 그러고 왜 다들 식당 하려고 하냐면 이 식당이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단순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택배 봉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매장 하나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되면 전부 성공을 할 텐데 대부분 장사는 돼요.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상권이 좋다라는 거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메뉴판 보고 주문을 하죠. 그러면 음식이 나오면 식사를 하고 돈 내고 나가요. 그럼 이때 매출이 생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모든 매출은 노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장사가 잘 되려면 노출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거. 그게 노출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매출은 생기는데 돈을 못 번다는 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 구조를 봐야 되는데 수익을 내려면 일단 재료비 빼야죠.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빼야죠. 그 다음에 임대료 빼야죠. 그리고 남아야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돈은 쥐꼬리만큼 버는데 이 세 개가 다 빠져나가고 남을 확률이 되게 작아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이 임대료예요. 그 임대료가 노출 비용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빼놓고 그다음에 인건비 빼놓고 재료비 빼놓고 요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이 이제 다들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단골 장사. 근데 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깔때기 모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업의 본질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맞으면 돈이 새요. 돈이 어디서 새냐면 여기서 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좋은 자리에다 가게를 내는 이유는 거기서 신규 고객을 많이 보내주니까 그 돈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규 고객이 들어와가지고 식사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음식이 괜찮아, 이 집. 그럼 다음에 또 올 때는 어디로 옵니까?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 때도 일로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는 사람은 길 가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식당에 오려고 이 동네 다시 온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른 사람이에요. 내가 부른 사람이 들어와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는 밥값에도 임대료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는 줄 필요가 없는 돈이죠. 신규 고객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돈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들 잘 보시면 장사 잘 되는 집은요, 단골이 한 7, 80%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계속 안 줘도 되는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아주 큰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단골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단골에 맞는 게 엔진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 요게 붙어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와서 식사하고 나가는데 나갈 때 이 사람한테 설문지를 딱 줘요. 설문지에는 뭐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단골 풀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한 사람들은 초대 문자를 보내가지고 단톡방이나 인스타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에 올 때는 예약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저희가 단골용 매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용 매장을 예를 들면 그 건물 10층에다가 매장을 하나 더 내요. 그럼 1층보다는 임대료가 훨씬 싸겠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오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먹는 밥값에는 임대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공간 비용만 내면 돼요. 자리값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대료가 이 노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이걸로 운영비를 대면 마진을 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식당 이렇게 하나를 더 매장 하나 더 만들기 이게 쉽지가 않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훨씬 심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마케팅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거를 보면, 자, 지금 택배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그죠? 그러면, 이게 괜찮네라는 거를 고객이 알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고객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냥 온라인 커머스 하는 사람들이 타겟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타겟이 됩니다. 택배 봉투 보내주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거 괜찮네라는 걸 알려면 뭘 해보면 제일 좋을까요? 테스트로 제가 좀 제공을 해서 고객들 그렇죠. 후기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네 단계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게 제가 저희가 소개팅, 연애, 결혼식, 이게 결혼 생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 해당하는 게 체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이 B2B 모델은 대부분 단골 모델입니다. 그죠? 계약하면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계약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계약이나 뭐 재구매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택배 봉투를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겠죠. 그죠? 그러면 사용을 얼마나 해보면 괜찮다는 걸 느낄까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몇 같아요. 번 정도, 이거 괜찮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 비즈니스에 이런 걸 알려면 얼마나? 못해도 한 달은. 한 달, 그죠? 그러니까 1개월 사용 패키지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저걸 팔면 돼. 그래서 1개월 패키지, 뭐, 스타트 팩 이런 거를 만들어서, 스타트 팩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설계도는 어떻게 되냐면, 타겟 풀은, 일단
시운전부터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인스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공지를 하나 올려요. 그래서 1개월 스타팩 원하시는 분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공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세 내용을 보고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안내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고 배송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 다 하고 나서 설문지를 받아요. 똑같이. 예. 그래서 설문지는 만족도 플러스 소감. 여기다가 단골풀 가입. 그 다음에 재구매. 해서 이거 체크한 사람들은 초대 문자를 보내는 거. 그래서 단톡방이나 인스타로 초대를 해서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또 계속 사용을 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사용해보고 이 사람이 당장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죠? 아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이 가입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단골풀 가입. 그래 놓고 여기서 구매를 하게. 예. 그러면 단골풀에서 뭘 하냐면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대화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계속 소통거리, 방문거리, 구매거리, 자랑거리 이런 거리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통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 뭐 사용하면서 질문 사항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안 사항이 올라올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제안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감 올리는 사람 가끔 있을 거고 여기다 이제 공지 같은 거 하는 게 이번에 신제품 하나 나왔는데 뭐 예를 새로운 사이즈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되는. 예. 그래서 보통 이거 단톡방으로 활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방문거리는 단톡방에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올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장마클 단톡방에 제가 컨텐츠 계속 올리는 게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일문일답 받는 게 이제 요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질문 같은 거 제가 하라고 오픈을 해놓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공지 같은 거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구매거리는 일단 부가상품, 본상품, 그 다음에 공동구매, 뭐 콜라보,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랑거리는 이제 이건 우리 쓰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좋은 게 이거 쓴다는 걸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팅거리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개거리 같은 거 이런 걸 제공해 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산이 일어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 쭉 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꾸준히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해야 되겠. 오히려 지금 제가 해보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서는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계약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냥 뭐 한 달치 뭐 재구매를 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 예.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정리는 됐는데 질문이 있기는 해요. 네, 질문하십시오. 처음에 음, 무료로 한 달간 제공을 할 때 음, 수량이 그래도 개인 하나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네, 투자한다고 생각하고도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지
네. 네,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자, 몇 개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 물량이. 음, 뭐, 한두 업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뭐, 10개씩 나가는 곳이면 한 30개, 한 100개 넉넉하게? 예. 예. 그러면, 자, 그러니까 뭐 100개에서 뭐 한 300개 정도를 초도 물량으로 샘플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청할 때, 예를 들면 3명만 받아, 신청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문을. 그리고 이건,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아, 네. 무료로 하면 안 돼요. 아, 무료로 하는 줄 알고 제가 들었어요. 무료로 하시면 안 되고, 돈 받고 팔아야지. 좀 싸게 해줄 수는 있으나, 무료로 하실 필요는 아, 없어. 예. 왜냐면 어차피 돈 내고 사야 될 사람이 와야지. 예. 맞아요. 무료로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가격에 팔리나를 보셔야 돼. 음, 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내가 여기서 마진을 크게 안 보더라도 마진은 내가 여기서 보겠다. 음, 여기서는 광고비만 뽑을 수 있으면 돼요. 음, 이해가시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음, 아, 그리고 네. 이게 설문지를 받고 뭔가 소감을 들을 때 네. 그 항목에 꼭 실제로 그 택배를 받은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그런 것도 꼭 넣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뭔가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데 고객 만족이 필요하니까, 그쵸? 어디에다가요? 그 사용하고 이제 설문지를 받는 단계에서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아, 뭔가요? 그죠? 네, 지금 이 고객이 둘이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 다음 고객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아, 네네네. 그냥 딱 항상 내가 대화할 때는 한 사람하고만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비즈니스는. 이 사람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랑 얘기해야 돼요. 음,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예, 동시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저쪽 사람도 듣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꼬여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만족도나 소감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얘가 중요하지. 음, 핵심이 이거예요. 당구풀 가입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을 위한 부분이라 저도 신청해보고 싶네요. 누구 신청하고 싶다고 벌써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댓글 올리신 분이 사업자신가요? 아니면 소비자 관점이신가요? 답변은 좀 이따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자, 이게 지금 이제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이제 그럼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시면, 그러면 좋네요. 예. 나중에 한번 만나보시든지. 하게 관심 있는 사람 한 3~5명만 만나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방금 한 게 뭐냐 하면, 자, 설계 단계 요게 끝났어요. 제가 이제 요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 2, 4. 예. 그래서 시운전 3단계를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운전 3단계에서
공지, 랜딩, 경험 이 세 개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운전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수익 모델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거에서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끝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시제품 정도만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도 장사 잘 되면 요거 비용은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수량이 작으니까 이 단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원가 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인스타에다가 지금 광고를 하나 만들어서 유료 노출을 합니다. 하루에 2,000원씩. 그래서 클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클릭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1단계 통과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시운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되나 안 되나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클릭이 나오면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가서 또 기다려요. 그래서 신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신청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2단계 통과해요. 그러면 배송해가지고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골풀 가입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 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기본 써보면 느낌이 올 것 같아. 제 생각에. 얘가 길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시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건 받아가지고 한두 번 사용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설문지를 한번 보내가지고 사용하는 상황에서 단골풀 가입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쓰면서 여기서 질문 받고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3단계 통과. 그러면 시운전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 한 명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를 딱 까보면, 여기 뭐 한 10명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뭐 한 15명 되겠죠? 지금 뭐 이거 한 15명 받는다고 치고, 예. 예. 그러면 15명 신청 받으려면 랜딩 페이지에 한 150명 이상 와야 될 거예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확률 나옵니다. 그죠? 요거 10%, 여기 66%, 여기 10%, 여기서 여기까지 뭐 0.7%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단골 한 명 만들려면 랜딩 페이지에 150명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죠? 10명 만들려면 1,500명, 100명 만들려면 15,000명.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10개 팔려면 150명, 100개 팔려면 1,500명.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돈이 들잖아요. 150명 집어넣는데. 그래서 돈 계산해야죠. 그래서 150명 집어넣는데 내가 만약에 5만 원 썼어, 광고비를. 그러면 경험당 광고비가 얼마냐 하면 10명이니까 5천 원 들은 거잖아요. 인당. 그러면 경험당 수익은 얼마냐 하면 지금 자 100개 한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고객한테요? 아니면 네. 원가가요? 고객한테. 고객한테. 생각해 본 적 없으시겠지만 맞아요. 그냥 택배 봉투 하나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택배 봉투 그거 한 2,000원 할 것 같아요. 2천 원. 예. 그럼 2천 원 받는다고 치고 그죠? 원가는 한 얼마 들 것 같아요? 원가가 2,000원 원가가 2천 원. 네, 예. 제 사용.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원 받으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4천 원. 네. 자, 그러면 4천 원인데 100개니까
40만 원? 그죠? 뭐 40만 원에 칩시다 일단 계산이니까. 자, 40만 원이면 50%면은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버는 돈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야겠죠? 그럼 20만 원 번다고 치고, 예. 그럼 5천 원 떼면 19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엄청나죠. 한 500, 1000, 2000% 정도 돼. 뭐 이런 숫자 안 나올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플러스만 나오면 돼요. 음, 그러면 이걸로 다음 달 광고비를 또 쓰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5만 원 묻어놓으면 내가 계속 돌아요. 그죠? 그리고 매달 한 명씩 떨어지는. 네, 이게 핵심. 음,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단골 한 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수익을 내준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얼마에서 먹고 살아요? 고정비, 생활비. 일단 1인 기업으로 하시면 최저생계비 얼마예요? 한 150이라고. 자, 200이라고 칩시다. 그럼 200 벌면 일단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몇 명 필요해요? 20만 원이니까 10명 모으면 됩니다. 자, 요 숫자를 확인하는.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익 모델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사업 계획을 이때 짜는 거예요. 시험장 끝난 다음에 짜요. 보통 이때 사업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를 못 만들어. 그래서 이때는 스케치만 하고 지금처럼 사업 계획은 이때 짜야 돼요. 자, 그럼 계산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한 명 단골 만드는 비용이 얼마요? 5만 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5만 원의 자금을 계속 돌리면 한 명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 단골 하나 만드는데 5만 원 드는데 내가 지금 몇 명 필요해요? 20명 10명 필요하잖아요. 그죠? 10명 모으면 돼요. 근데 내가 광고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들어와? 2명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몇 달 있어야 돼요? 5개월 있으면 손익분기점 넘는. 아, 5개월만 버티면 되는구나. 그러면 5개월 버틸 자금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니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광고비를 100만 원 쓰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0명씩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끝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섰으니까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유입 고객을 늘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고비를 이제 2,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올리시면서 저 지표가 관리가 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 네, 질문도 됩니다. 올려놔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럼 대량 생산은 언제? 자, 요 계산 끝나고 이때 대량 생산하는. 아시겠죠? 요 계산 끝난 다음에 양산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제품 먼저 만들고 망하는 일이 안 생겨요. 이해가시죠? 네. 또 질문. 저요? 네. 저는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너무 느끼는 바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아, 요렇게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 네. 네. 지금 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앞으로 하면서 질문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예. 그래서 하면서 질문 생기는 건 단톡방에 그냥 올리시면, 예, 그러면 될 겁니다.
대충 그림이 이제 보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눈에 보이죠? 자, 지금 당장은 대표님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안 나와도, 샘플 안 나와도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청 받아놓고, 만들어지면, 배송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와디즈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 고객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유료로. 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요 정도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어, 아, 대표님, 다른 분들 질문이 있네요. 아, 네. 예, 질문을 좀 받으시죠? 아, 네. 그 화면 키셔도 되고요. 예, 비디오 키시고. 예. 네. 자, 지금 고객이 기업이 되는 부분인데 회수를 해서 재사용하려면 택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박스를 제조하는 비용보다 택배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음,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예. 네. 왜냐면 제가 그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도 네, 딥하게는 못 찾았고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네, 기존에 그 택배업을 하는 데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네. 신생 기업이 그 시스템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음,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메리트를 주는 게 좀 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한 거는 1인 기업이 하기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가 복잡하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어,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세요. 네. 택배로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 그러니까 재사용이 아까 그 어디야 그 저기 등산용품 캠핑 뭐 이런 쪽 얘기를 하신 게 그래서 그쪽으로 리유즈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음. 가능할 수는 있겠다 본인이 아, 리턴 받지 않고 이거를 리턴을 활용을 받는 해라. 게 이게 리턴 받고 내가 이걸 해주고 이 비용이 택배 박스의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음. 이게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데 예.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비용 문제가 계속 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이런 식의 재활용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이 필요한 비즈니스. 음. 예.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가볍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세스를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처음에 지금 아이디어 했던 그런 쪽으로 해서 가볍게 그냥 한번 돌려보는 그림. 예. 그래서 그게 좀 되다가 보면 거기서 파생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스테이션이 있어서 가져다 주는 구조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픽업되는지. 예. 아까 예비 고객이신데 고민 중이시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 입장, 그렇죠. 이익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쭉, 이제, 코칭하는 거 한번 보셨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아, 이게, 라이브는 이 텀이 제가 보니까 한 음. 3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에서 보십시오. 예. 네. 혹시 필요하면 또.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라.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받고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어,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진이 먼저 드세요. 예. 공개 코칭은 뭐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오늘은 처음이라 이 시간대가 맞는 분을 제가 좀 찾았고요. 예. 그래서 그 단톡방에 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신청 받아가지고 그중에 저하고 시간 맞는 분 제가 하게 되면 요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의 경우 고객 단골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자, 아까 여기 식당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 지금 일단 똑같이 식사한 사람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거기서 단골풀 가입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이나 인스타 둘 중에 하나로 초대를 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단톡방과 인스타 두 개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골 관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자, 그냥 좀 쉽게 보면 인스타를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인스타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단골 가입 그냥 여기서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입 신청을 받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 장마클 회원 가입 신청 받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설문지 체크하신 분한테 제가 문자를 다 보내서 신청한 거 맞냐고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맞다고 컨펌을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초대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톡방은 초대를 제가 해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단톡방 공지에 보면 서브 채널로 제가 인스타 쓴다고 돼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인스타에 제 계정을 팔로우 하시고 DM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확인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를 제가 CRM 제 DB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 질문을 할 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분이 단골인지 아닌지 누군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인스타를 활용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소통 채널, 방문 채널, 그러니까 소통거리, 방문거리, 구매거리, 자랑거리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소통 채널로 인스타에서 질문이나 제안 같은 거 DM이나 댓글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소감 올릴 거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공지도 거기다 계속 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정기 콘텐츠, 여기다가 정기적으로 콘텐츠 올리고 저처럼 라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하고, 예. 그 다음에 구매거리를 예를 들면 우리 매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스타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구매나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랑거리, 뭐 포스팅거리, 이건 이제 매장에 뭐 그런 것들을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플루언서처럼 내가 사실은 우리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을, 라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겟이 누구예요? 지금 제 단골이에요. 우리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하면 여기에 뭐 지금 구독자가 없으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회원들일 텐데 지나가다 오는 사람이 지금은 없겠죠. 근데 이걸 제가 정례화를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이때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늘어나면 이게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식당들이 뭐 인스타를 단골 풀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일로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단골 관리할 때는 CRM하고 병행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CRM은 지금 그 클론 CRM 있죠? 예. 그 장마클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무료 툴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인스타하고, 예,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예,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 걸리네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